최근 한 3, 40년 사이에 연구자들 사이에서 그것만일까? 그게 정말 인간과 침팬지를 가른 중요한 차이일까? 이 질문들을 하게 됐고요.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영장류의 삶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영장류의 삶입니다. 영장류는 포유류 중에서 그 일부인데요. 여러분, 포유류는 파충류에 비해서 어떤 다른 삶을 살냐면, 파충류는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혼자 살아요. 집단을 이루지 않습니다. 근데 포유류는 가족하고 같이 살아요. 그 중에 포유류 중에서도 영장류는 더 그 집단을 이루는 그 무리의 크기가 큽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 동료들과 같이 살죠. 그래서 집단의 사이즈가 크기가 크고, 그다음에 복잡합니다. 저게 영장류의 삶이에요. 원숭이보다는 침팬지보다는 인간이 더 큰 집단을 이루고 살고 복잡하죠. 여기에 주목합니다. 집단 생활이 뭔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영장류들이 다들 똑똑한데 그중에 또 인간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뇌 용량이 큰데 이것은 집단 생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진화의 결과가 아닐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집단 생활은 사실 늘 도전이잖아요. 그냥 혼자 살면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더 큰 파일을 얻죠. 더 큰 파일을 얻는데 거기에 항상 또 비용이 들어요. 힘들죠. 집단을 유지해야 되죠. 누군가 삐지면 가서 달래줘야 되죠. 누군가 배신을 했다 그러면 가서 처벌을 해줘야 되죠. 집단 생활은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큰 장점이 있죠. 우린 그런 장점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 생활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장류학자하고 그다음에 뇌과학자가 같이 협력해서 아주 재미난 연구 결과를 냈어요. 영장류 중에서 침팬지, 인간, 원숭이들을 비교해 보면 무리의 크기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집단의 크기하고 뇌 용량하고 일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뇌 용량 중에서 여러분 두개골의 뚜껑을 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쭈글쭈글한 부분이 나오죠. 그걸 신피질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 신피질이 전체 뇌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신피질 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신피질 비율과 그다음에 그 집단의 크기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신피질비가 크면 클수록 그 집단의 크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침팬지는 한 50 정도 되는 개체가 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마리의 침팬지가 앉아 계시다면 두 그룹인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인간은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인간은 한 150 정도 되는 개체가 한 집단을 이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 그래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정말로 한 집단에서 나온 두개골의 숫자, 그 다음에 그 두개골의 뇌용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한 값들,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한 교구에 몇 명이 살았는가, 또 지금도 원시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 부족들이 한 마을에 도대체 몇 명 정도가 한 군락을 이루고 사는가, 이런 것들 조사해 보니까 150명을 넘지 않아요. 되게 재밌죠. 현대에는 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침팬지는 우리보다 3분의 1 정도 되는 3분의 1 정도 되는 집단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그보다 3배 정도 많은 집단 속에 살고 있어요. 더 커졌다는 거죠. 커지면서 비용이 들었다는 것이고요. 그 비용을 뭐가 보충했느냐, 뭐가 해결했느냐, 결국 뇌가 해결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의도를 파악하고 이런 집단을 이루고 협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뇌용량을 키우게 된 그런 중요한 동인이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150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인간이라는 종이 집단을 이루고 살 수 있는, 자연적으로 집단을 이루고 살 수 있는 최대의 개체수 같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한 사람이 로빈 덤바라는 옥스퍼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그 덤바 교수님이 인간의 사회성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5명이 일종의 중심 집단입니다. 중핵과 같은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비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비밀을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얘기하면서
이 친구는 절대로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을 만한 그런 정말 절친이죠. 그 절친이 한 5명 된다는 겁니다. 그럼 5명 되시나요? 네. 이거 쉽지 않아요. 네. 저는 한 3명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그거의 3배 정도 되는 15명이 베스트 프렌드예요. 베프라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35명이 좋은 친구, 그 다음에 그거의 3배 정도 되는 150명 정도가 친구의 끝선이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친구는 뭔가 에너지를 들여서, 우리 비용을 들여서, 우리의 어떤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그 다음에 돈을 들여서 일종의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 에너지가 듭니다. 그게 150명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젊은 친구라고 한다면 결혼할 때 청첩장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청첩장 쓰면은 이 친구는 분명히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에 있으면 분명히 올 거야. 그 청첩장의 최대수예요. 150명 여러분 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구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도 뭐 1000명, 2000명 쓸 수가 없어요. 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이 친구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분명히 내 장례식에 올 거야. 이게 150명이에요. 최대수가. 이게 정말 친구죠. 그리고 500명, 1500명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아는 사람 말 것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50이라는 수가 아까 인간의 어떤 집단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침팬지는 50 정도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3배 정도 되는 집단 사이즈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비용을 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뇌의 용량이 커지는 과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큰 뇌를 갖게 됐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크고 복잡한 집단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뇌가 커졌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150명이라고 하면 좀 의아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 SNS 많이 하시잖아요. 친구가 겨우 150명이라는 얘기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 내 친구는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친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친구인가요? 댓글 정도 달고 그 다음에 좋아요 누른다고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50명이라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침팬지에 비해서는 되게 크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무한히 크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뇌 용량이 커지는 과정, 이것은 집단의 사이즈가 커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한히 커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0명, 200명, 뭐 최대한 200명까지로 봅시다. 200명을 넘어서서 300명, 400명 이렇게 사람들을 친구로 두기 위해는 우리 뇌는 터질 수밖에 없다. 우리 뇌의 용량은 부족하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정말 그럴까요? 혼술남녀라는 옛날에 TV 프로에서 나왔던 한 광경인데요. 젊은 남자가 지금 혼자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어요. 밥을 혼자 먹고 있어요. 혼밥 혼술이라고 하죠.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볼게요. 저분이 왜 저러시는 걸까요? 외로워서 저러시는 걸까요? 아니면 관계 속에서 지쳐서 저러시는 걸까요? 저는 관계 속에서 지쳐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해서 사실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전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모임들이 많죠. 우리가 수렵 채집할 때, 뭐 우리 농경까지도 가봅시다. 농경 생활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전에 만났던 사람 또 만나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그날은 파티하죠. 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오늘날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에도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학교 생활에서도 여러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회적 채널들이 생겼어요. 150명?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자, 근데 우리 뇌는 수렵 채집할 때 적응되어 있는 뇌입니다. 왜냐하면 수렵 채집하는 기간이 우리 인류의 진화사에서 99.9%에 해당되는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이 됐는데 너무 피곤한 거죠. 관계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렇게 혼자 먹고 싶은 거죠. 저럴 때 여러분들이 요즘 젊은 것들 정말 사회성도 없어 그러면서 등 딱 치면서 야 우리 회식하러 가자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그냥 놔두셔야 돼요.
다시 회복하셔야 되죠. 총알이 사회성을 위해 쓸 수 있는 총알이 150개밖에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비율을 들어봅시다. 그 중에 막 써봤어요. 이제 다 고갈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충전해야 되죠. 지금 충전의 시간이에요. 자, 근데 지금은 이렇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밥을 먹어도 대화를 금지시키고 있어요. 뭐 지금 조금 완화됐습니다만 지금은 사람들이 미치죠. 막 나가고 싶어서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미치죠. 이게 여러분들 사회성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너무 관계가 많으면 지치고 관계가 너무 없고 그냥 실제로 접촉하지 못하면 늘 뭔가 결핍됨을 느끼는 거죠. 15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